서울의 한 재활병원. 됐어. 핑계를 해줄까요? 내려주세요. 밤사이 쌓인 가래를 제거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선용 씨 가족. 하루의 시작이 고통스럽습니다. 아이고 따갑다. 좀 닦아줘. 자, 이건 좀 떠보자. 한쪽 눈을 소독하는 일도 중요한 하루 일과 중 하나입니다. 눈이 그러니까 마비가 와서 정지된 상태예요. 동자도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고 시신경이 눌려서 눈물이 그 보호가 돼야 되는데 눈꺼풀이 움직이면서 그게 원활하게 안 되니까 각막염이나 이렇게 염증이 생겨서 눈이 빨개져요. 3년 전 뇌종양 수술 후 반신마비가 된 선용 씨. 그렇지. 한쪽 눈의 신경도 마비가 돼 관리가 필요한데요. 아들을 향한 엄마 아빠의 손길이 분주하기만 합니다. 아빠 창경 씨가 병실에 포탄을 치는데요. 아들의 뒤처리를 위함입니다. 올해 27, 꽃다운 청춘의 선용 씨. 아들의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일상이 아빠 창경 씨라고 처음부터 쉬웠던 건 아닙니다. 굉장히 서툴렀죠. 자꾸 세기도 하고 간병 하시는 분들이 같이 항상 옆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좀 배웠죠. 엄마 미경 씨가 휠체어를 끌고 옵니다. 다시 고개 숙이고. 자, 하나. 선용 씨를 들어 올리는 일은 아빠 창경 씨의 몫. 고개 들고, 고개 들고. 꿈쩍도 않던 선용 씨가 아빠의 말에 반응을 보이는데요. 자, 선생님 이쪽은 선영이가 들어서 올리자. 들어. 으차. 그렇지. 아들 최고. 갔다 와. 다녀오세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병원에서의 긴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네, 선영아. 치료 잘 받아. 조금 이따 올게. 마비가 된 몸의 기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매일 여러 가지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선용 씨. 아프면 고개 좀 움직여요. 아파요? 안 아파. 지금은 괜찮아요? 제가 만지는 느낌 나요? 10점 만점이면 몇 점이야 만지는 게? 눈 크게 뜨고 1점? 아니야. 3점? 아니야. 5점? 아니야. 이렇게 만지는 느낌이 몇 점이에요? 7점? 7점. 10점 만점 중에 7점이에요? 아니야. 8점? 9점? 10점? 혀 좀 길게 앞으로 내밀어 볼까요? 혀. 메롱. 좀 더. 조금 더. 고개를 움직이는 작은 의사 표현이지만 꾸준한 재활 치료 덕에 가능한 변화입니다. 뇌종양 영골 6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얗게 이 큰 덩어리가 다 암 덩어리예요. 사이즈가 워낙에 크다 보니 뇌 실질암까지 침범해서 원래의 뇌 조직을 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주변에 굉장히 부종도 심하게 있고 워낙 침범한 범위가 넓어서 완전히 그때도 제거하지 못하고 또 그때 수술 후유증으로 뇌출혈이 또 생겼었어요. 3차 수술을 그 이후에 해야 되는데 환자가 워낙에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있어서 3차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전신 마취를 했을 때 호흡 기능이 그 전신 마취를 견딜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제 환자 호흡 기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제 운동 재활 치료 들어가야 되고요. 일단은 수술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선영 씨, 우리 어깨 뒤로 쭉 당기는 거요. 자, 시작. 위로. 어깨 으쓱 한다고 생각하면 돼. 으쓱. 자, 능동적으로 더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자, 선영 씨, 우리 팔 이렇게 한번 최대한 구부려 볼까? 여기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렇지. 손 봐, 집중해. 팔 하나 움직이는 것도 아직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이 작은 움직임이 아빠 창경 씨에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쩌다 건강하던 내 아들이 이렇게 된 걸까요? 으쓱 해볼게요. 으쓱. 사실은 수술하면 다 낫는 줄 알았어요. 어느 정도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랫동안 재활을 해야 된다는 걸 몰랐었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때는 많이 힘들었죠. 아빠 봐요, 아빠. 아니면 언제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아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기약 없는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지나갑니다. 치료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온 시간. 엄마 미경 씨가 분주한데요. 선영이 아빠 네. 샴푸가 그 미니 샴푸 이었어요. 끊었어요. 아 끊었어요. 그렇구나. 이거 필요하나? 그거 안 필요해? 필요해. 집어넣으세요. 하나, 둘. 선용 씨를 씻기기 위해 부부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좁은 병상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다 보니 신경 쓸 게 많은데요. 됐어. 머리 하나 감는 일도 병상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아들을 씻길 때면 마주하는 수술 자국. 이제 익숙해질 법도 한데 아직도 절박했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수술 시간이 18시간인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중간에 그 수술 교수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힘든 환자는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수술은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혀를 차시더라고요. 근데 수술을 끝나고 나와서 수술 잘 됐다고 하실 때 그때는 정말 고마워서 저를 고마워서 저를 그 자리에서 저를 해드립니다.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힘든 시간을 잘 견디고 지금도 곁에서 숨쉬는 아들에 대한 고마움이 깊어집니다. 계속 더 반대로 쭉 왼쪽으로 더 계속 아빠 고맙습니다. 아자 줬어. 아자 서. 자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오, 좋아? 이렇게 했어. 나머지 손 펴야죠. 펴야지 나머지 손. 최고다 우리 선영이지. 아프기 전에는 미처 몰랐던 가족의 소중함. 비록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지만 고난이 준 최고의 선물 바로 가족입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 힘내자. 선생이 최고야. 선용 씨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건 고3 무렵. 바쁘게 사느라 미처 돌보지 못하는 사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병마가 들이닥쳤고 선용 씨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저의 현실이 된 거죠. 표현을 못해요. 너무 아파요. 그냥 이런 뭐 감기나 뭐 어디 이렇게 상처가 난 게 아니잖아요. 맘대로 이렇게 치료하기가 어려운 뇌 부분이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확연히 느낄 때부터 마음이 너무 아파서 바라볼 수가 없죠.
그래서 밖으로 많이 돌아다녔어요. 있으면 자꾸 내가 아이를 힘들게 해서 아이가 힘들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상황이 힘들어서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도 제가 계속 밖으로 이렇게 나갔죠. 그만큼 이제 선영이 얼굴 보기가 미안하고. 하루에 3번.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선용 씨는 위로관을 통해 끼니를 해결하는데요. 병원 생활 3년 만에 아빠 창경 씨는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맛있게 먹어. 밥 들어가. 고마워 선영아. 빨래하고 올게 선영. 엄마 미경 씨가 빨랫감을 들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안 계신다. 병원 샤워실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빠르게 빨래를 해야 하는데요. 이 일도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빨리 누가 문제 들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조마조마하죠. 빨리빨리 해야 빨리빨리. 항상. 사실 선용 씨 가족은 치료를 위해 집을 처분하고 병원을 보금자리 삼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도 병원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는데요. 병원이 여긴 어디예요? 여기 옥상이에요. 병원 옥상인데 고맙게 빨랫줄을 볕 좋은 데다가 이렇게 해주셨어요. 거기다 그 빨래를 넣으세요? 예. 병원 옥상에 빨래를 널어야 하는 평범하지 않은 일상. 한순간 모든 걸 잃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처음부터 쉬웠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들 선용 씨를 생각하면 지금의 일상도 소중해지는데요.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죠. 그때는 억울할 때도 있고 그때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고마운 것들도 많은데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선용이가 대답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고 우리가 이렇게 또 옆에 있을 수 있고 고마운 일들이 정말 많은데 힘든 것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빨리 알아차리고 있어요. 가족이 함께이기에 이것이 이들에겐 따뜻한 보금자리입니다. 바쁜 시간이 지나고 창용 씨가 식사 준비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나가면 모두 다 주고. 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보조 침대에 차려진 단출한 밥상. 그나마 오늘은 마음 편히 식사를 하는데요. 선영이가 아프면 우리 이렇게 밥 못 먹잖아. 선우이가 주는 밥이에요. 선영 씨가 아프기 전에는 이렇게 밥 한 끼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미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 뒤엔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영이가 밥을 이렇게 못 먹으니까 죄책감이 엄청 많을 때는 모든 게 다 불편했죠. 선희 앞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먹는다든지 이런 거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이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소중한 거더라고요. 그냥 당연히 반찬 투정도 하고 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으니까 뭐 먹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달리 생각해 볼 수 없이 그냥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이제 3년 넘게 이렇게 먹지 못한 아들 지켜보면서 이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정말 소중해요. 먹을 수 있다는 거.
세 식구가 함께 모여 식사하는 평범한 일상을 오늘도 꿈꿔봅니다. 며칠 후 아빠 창경 씨가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얼마 전부터 부쩍 허리와 무릎의 통증이 잦아져 검사를 받아보기로 한 것인데요. 내려오셔서 진료실을 찾은 아빠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위쪽은 십자인대 수술하셨구나 옛날에. 네네. 관절이 많이 상하셨네요. 보통 이제 남자들은 이렇게 관절염이 쉬이 오지 않으시거든요. 관절이 좋지 않다는 말에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어보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뼈가 이렇게 쫙 서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육이 많이 무리가 있다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랜 시간 간병 생활을 하면서 몸에 무리가 온 창경 씨. 그래서 이제 치료와 휴식이 뭐 시급하지만 다치시는 것도 안 되시지만은 아들을 간병하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다치시는 것도 안 되시지만은 뭘 이렇게 오래 지속적으로 계속 하시지는 않죠. 지금 같은 식으로 계속 쓴다 그러면은 무릎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지면은 이 소위 말하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수도 있고, 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신경 증상은 심하지 않으신데 좀 더 심해지셔서 이제 신경 증상 나오면 그러면 이제 협착증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은 그것도 이제 결국 나중에 뭐 수술 같은 치료를 해야지 환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나빠지지 않게 조금 안정하시면서 이런 보존 쪽 재활 치료 이런 게 하는 게 필요한 상태입니다. 뾰족한 수가 없는 답답한 상황. 무엇보다 경제적인 부담에 걱정이 큰데요. 선영이가 2차 수술이 남아 있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 부분도 굉장히 항상 스트레스도 받아오는 상황이고, 제가 또 이렇게 치료 받는데 시간이며 또 금전적인 거 그런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선영이한테 집중하는 해야 되는데 또 제 몸까지 또 돌보는 것까지 생기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고비도 잘 이겨낼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날 밤 이렇게 세팅해 놓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창경 씨. 먼저 아들 선용 씨의 호흡부터 확인하는데요. 호흡 근육이 약해진 선용 씨는 수면 중에는 호흡기의 도움을 받아야 편히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숨 쉬는 게 잘 배출이 잘 안 돼요. 호흡근이 약해서 숨이 10개 쉬거든요. 근데 항상 귀를 기울여서 경고음이 울린다든지 가래를 뱉는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선용 씨의 몸이 심하게 뒤틀립니다. 강직이 온 것인데요. 조심스럽게 아들을 안아주는 엄마 미경 씨. 이럴 때면 아파도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아들 생각에 엄마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겪어본 사람 아니면 절대 몰라요. 그거는 정말 겪어본 사람들 아니면 잘 모르고, 힘드냐고 아프냐고 물어도 괜찮다고 하거든요. 지금도 괜찮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엄마가 참 아프고 여린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는 것 같아요. 선용 씨가 잠든 뒤 휠체어에 앉는 아빠 창경 씨. 바로 이 휠체어가 아빠의 침대입니다. 지난 3년 이렇게 쪽잠을 자며 아들 곁을 지켜왔습니다. 좁은 병실 안에 옹기종기 모여 불편한 잠을 청하는 현실이지만
세 식구가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함께하는 이 밤.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이 시간이 저물어 갑니다. 다음 날 유난히 화창한 아침. 병원 앞 공원에 나와 아들에게 보여줄 사진을 찍어보는데요. 비둘기도 있네. 눈에 보이는 하나하나를 정성껏 휴대폰에 담습니다. 그리곤 한 걸음에 선영 씨가 있는 병실로 향하는데요. 선영아. 실감나? 이거 봐. 잘 나왔지 선영아. 단풍나무. 이 좁은 병실을 벗어나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그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빠가 선영이 많이 보살펴 줄게. 고마워 선영아. 모든 것이 다 있을 땐 미처 몰랐습니다. 모든 걸 잃고 나니 보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족. 고난이 선물해준 최고의 선물, 가족의 소중함.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내 아들 선영이 곁에 오래도록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